여러분, 영화를 보다 보면 아주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 시리즈의 얘랑 저 시리즈의 쟤랑 붙으면 누가 이길까? 전혀 만날 일 없을 캐릭터들이 싸운다면 어떤 막장 상황이 벌어질까? 제가 이상해서 그런지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개인적인 질문에 대자본을 들여 실행에 옮긴 소중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어딘가 괴작 같으면서도 동네 바보형처럼 이상하게 정이 가는 작품들, 이름하여 니들끼리 왜 싸워? 세상 놀라운 vs 영화들. 오늘 컬트의 세계에선 이 vs 영화가 뭔지, 또 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걸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암튼 인상 깊었던 vs 영화 5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우선 vs 영화들을 이야기해보기 전에 이 vs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야겠죠. vs는 versus의 약자입니다. 국내에선 흔히 뭐뭐 대 또는 뭐뭐와 대비하여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주로 경기나 소송, 게임, 논쟁 등에서 두 주체가 서로 맞붙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망작영화 리뷰랑 싸워야 할 때가 많잖아요. 닥터 수제 vs 망작영화, 제가 스트리트 파이터 6 재밌게 하고 있는데 주리 vs 출리, 요렇게도. 요번에 닌텐도2도 샀는데 저랑 붙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암튼 우리 딱 vs의 정의는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vs 영화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이는 아주 오래된 상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캐릭터랑 저 캐릭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팬들의 뇌를 지배해왔는데요. 대표적인 시초는 1962년에 나왔던 킹콩 대 고지라. 미국식으로 말하면 고질라죠. 미국 괴수 킹콩과 일본 괴수 고지라가 진짜로 맞붙은 전설적인 작품. 과거 창립 30주년을 앞둔 일본 제작사 토호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고지라도 그렇고 킹콩도 그렇고 둘 다 괴수잖아. 그러면 둘이를 붙여볼까? 그래서 토호가 오리지널 킹콩을 만든 RKO사에게 사용료를 지불. 아주 복잡한 제작 과정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결국 나오고 말았죠. 그것도 고지라 시리즈 사상 최초의 컬러 영화이자 와이드 스크린 영화로. 솔직히 말해서 내용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둘이서 싸우고 뒹굴고 건물 부수고 싸우고 또 싸우고. 인터넷 밈 보면 킹콩이 막 고지라 목구녕에다가 나무를 꽂는 장면이 있거든요. 특유의 아스트랄한 맛은 굉장한 작품이었는데, 근데 이게 단순하고 괴랄한 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라와 킹콩이 맞짱을 뜬다는 스토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에 충분했습니다. 관객 동원 1120만 명의 배급 수익은 3억 5,010엔. 10엔은 뭐냐?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고지라 시리즈 일본 내 최다 관객 동원수. 이야, 이 대단하죠. 암튼 이 영화로 여러 제작사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 스토리? 에라이 몰라. 좋은 IP가 있다면 싸우기만 해도 대박이다. 자, 이런 흐름에서 그렇다면 작품성도 애매하고 내용도 뜬금없는 이 vs 영화를 왜 만들까?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간단합니다. 팬심 그리고 돈. 팬심은 곧 돈. vs 영화는 돈이 된다. vs 영화는 굉장히 뻔뻔하고도 영리한 전략입니다. 시리즈가 슬슬 처지고 흥행 성적이 주춤하기 시작할 때 제작사는 결심하게 되죠. 이제 하나로는 안 된다. 둘로 대박을 터뜨려보자. 제가 뒤에 가서 영화 소개할 때 물론 전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런 선택에 딱 적용되는 영화들이 꽤나 있거든요. 팬들이 상상 속에서만 하던 대결을 진짜로 보여줘 버린 영화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짭짤한 수익도 가져간 영화들. 이런 사례들이 하나 둘씩 생겨버리니까 옆에서 보던 다른 제작사들은 어떻겠어요? 이거 안 하면 바보거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IP의 영화들을 엮어서 별 말도 안 되는 영화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보통 영화가 인물과 세계관을 구축한 이후 갈등을 이어가는 반면 vs 영화는 갈등부터 정해두고 그 뒤에 세계관을 끼워 맞추는 괴랄한 과정. 그 결과 줄거리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이 둘이 동시에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중요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리즈에서 우리는 암묵적인 룰을 만들게 됐습니다. 스토리?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한 화면에서 이 둘을 볼 수 있다는 것.
자, 지금부터 이런 VS 영화들 어떤 작품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는 진짜 이상한 작품도 있고 의외로 꽤나 괜찮은 작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 골고루 섞었으니까요. 뭐 이렇게 중구난방이냐 하시지 말고 우리 의식의 흐름대로 5편의 영화를 즐겨봅시다. 아, 맞다. 그리고 이후부턴 VS를 그냥 대라고 부를게요. 어감이 이게 편해요. 요거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꿈을 통해 살인을 하는 프레디와 현실에서 마체대로 묵사발을 대는 제이슨의 드림 매치. 우인태 감독의 작품 프레디 대 제이슨. 와씨, 이건 뭐 살인마 vs 살인마네요. 그러면서 호러 영화계의 아이코닉한 두 캐릭터가 하나의 작품에서 만나는. 가만히 있어봐. 근데 그러고 보면 살인마랑 살인마랑 만난다면서 결국 피해자는 인간이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린 프레디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하기 위해 살인마 제이슨을 부활시킵니다. 하지만 제이슨이 너무 열일한 나머지 프레디의 포지션을 강탈, 그대로 뚜껑이 열려버린 프레디까지 활약하며 두 캐릭터 플러스 아무짝에 비중도 없는 인간 나무랭이들의 사륙 파티가 영화의 주된 이야기. 이 작품은 나이트메어 시리즈와 13일의 금요일 시리즈가 슬슬 힘이 빠졌을 무렵, 물론 그 전부터 엉망진창인 작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 무렵, 13일의 금요일 시리즈의 판권이 뉴라인 시네마로 넘어오면서 이제 프레디랑 제이슨이 같은 회사 소속이 된 거죠. 그래, 얘네 어차피 미래도 없는 거 남아있는 팬들 등골까지 빨아먹자! 그런 심산으로 나온 어떤 의미에선 팬들이 원한 진정한 팬무비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게, 와, 이게 대박이 나버리고 말았다는 거. 제작비 3천만 달러로 미국에서만 8,260만 달러의 수익. 그때는 막 영화 놀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는데 현재에 와선 컬트적 작품으로 취급되며 2차 창작에선 프레디와 제이슨이 라이벌뿐만 아니라 연인 겸 커플로 나오는 게 이건 왜곡된 팬심 아니냐? 아무튼 진지한 감성보다는 유쾌하게 또 가볍게 보시면 딱 좋을 만한 VS 영화. 프레디 대 제이슨의 컬트 포인트, 슬래셔 영화, 퇴물살인마들의 부활, 그리고 결국 죽어나가는 건 인간들. 다음 작품은 와우, 이건 제가 C급의 세계 영상으로도 다룬 작품이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완전 걸작이야. 링 시리즈와 주온 시리즈의 환장의 콜라보. 시라이시 코지 감독의 작품 사다코 대 카야코. 이 영화는 2명의 여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우연히 사다코의 비디오를 보게 된 여대생, 또 한 명은 또 우연히 카야코의 저주받은 집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 여고생. 그러면서 저주에는 저주다. 이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비디오의 저주를 풀기 위해 저주받은 집으로 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두 주인공의 좌충우돌 이야기. 뭐 그런 와중에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튀어나오지만 여러분, 이 영화 뭐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사다코 나오고 카야코 나오고 보너스로 토시오도 나오는데 이 뭐 중요한 게 없어. 이 영화는 뭐랄까요, 정말 대놓고 말도 안 되는, 오히려 이 막장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식의 개막장 영화입니다. 물론 좋은 의미입니다. 때문에 얘네가 대체 왜 싸우는 건지 의문을 가지는 순간 모든 장면한테 지는 느낌이 날 거고요. 그냥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즐기자, 이런 마인드라면 이래도 좀 화가 나려나. 아무튼 무섭다기보단 B급 혼종 느낌의 팬픽 무비라고 보시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제목이 사다코 대 카야코잖아요. 과연 둘은 영화에서 얼만큼의 분량을 싸우게 될지, 그리고 그 결말은 어떻게 될지 영화 혹은 C급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카드 보이시죠? 이 결말은 차마 내가 지금 말을 못하겠어. 사다코 대 카야코의 컬트 포인트, 일본 공포 영화, 귀신들의 맞짱, 그리고 끔찍한 혼종. 앞서 살인마도 싸우고 귀신도 싸우는데 이 괴물들이라고 맞짱 한번 못 붙겠습니까? 이 작품은 제가 길티 플레저로 좋아하는 작품, 에이리언 시리즈와 프레데터 시리즈가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 폴 W.S. 앤더슨 감독의 작품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 이거 영화 태그라인이 Whoever wins will lose. 이게 뭡니까? 누가 이기든 미래는 없다. 이 너무 찰떡으로 잘 만들었어. 진짜 미래가 없어.
스토리 역시 간단합니다. 남극에 있는 수수께끼의 피라미드에서 제노모프와 프레데터가 싸우고 있었다는 설정, 그리고 그걸 조사하러 간 인간들이 휘말린다는 이야기. 근데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 뭐 그렇게 안 충격적일 수 있어요. 프레데터는 고대에서부터 에이리언을 사냥하고 있었고 인간들은 그 에이리언을 만들기 위한 숙주였다는 것. 근데 뭐 이런 내용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얘네가 싸운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작품 원래는 게임이 출발이었어요. AVP라고 저 역시 어렸을 때 막 멀미 일으켜가면서 재밌게 했었는데 이 역시 폭스 영화사가 게임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프레데터 2편 마지막에 보면 프레데터의 우주선에 제노모프의 두개골이 전리품처럼 전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영화의 초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뭐 원작 팬들에겐 수없이 까이고 흑역사 취급을 받는 영화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프랜차이즈의 크로스오버를 처음 경험해본 나이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가끔씩 틀어보곤 하는 영화입니다. 물론 전체는 아니고 액션 장면이랑 마지막 퀸 에이리언 나오는 그 시퀀스 정도. 당연히 진지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또 언젠가 나올 수도 있는 두 시리즈의 크로스오버를 기대해보며, 근데 여러분 이거 2편도 있거든요. 그거는 없는 셈 칩시다.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의 컬트 포인트, 크리처 영화. 누가 이기든 미래는 없다. 진짜 없다. 그리고 2편은 언제 나오는 거죠? 자, 영상 초반에 킹콩이 고질라 목군형에 나무 꽂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 전설의 괴수 매치가 무려 59년 만에 최신의 기술로 부활했습니다. 애덤 윙가드 감독의 작품 고질라 대 콩. 이 작품을 포함해서 몬스터버스의 세계관을 만드는 건 꽤나 예전부터 계속 빌드업하고 있었거든요. 2014년에 나왔던 고질라, 2017년에 나왔던 콩 스컬 아일랜드. 계속해서 시리즈가 나오다 보니 얘네 언젠가는 붙겠구나, 언젠가는 고질라의 목구멍에 나무를 아무튼 그렇게 작품은 나왔고 후속편 고질라 크로스 콩 뉴 엠파이어까지, 또 2027년엔 고질라 크로스 콩 슈퍼노바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지구 깊은 곳 할로우어스에 숨겨진 에너지원을 찾아 떠난 인류, 그 여정에 킹콩을 이용하려는 인간들과 갑자기 도심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고질라, 이 둘이 맞붙게 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들과 불쌍한 지구의 너덜너덜 쇼. 이 영화 역시 스토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너랑 나랑 붙고 보자. 괴수들의 UFC 대잔치. 참 볼만하겠죠? 이 작품은 전작의 큰 단점이었던 괴수물인데 괴수들은 화력이 적고 인간들만 난리부르스를 춘다, 요 지점을 대폭 보완했습니다. 때문에 진짜 콩이랑 고질라가 죽일 듯이 싸우는 장면을 아주 과할 정도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스토리는 뭐 기대를 접어야 할 정도로 막장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도 많지만 몰라, 이제 이게 VS 영화의 숙명인가 봐. 소개한 영화들이 스토리 자체만 놓고 보면 멀쩡한 건 없어. 그래도 볼거리나 스케일 하나만큼은 압도적인 영화였다. 맞다, 목구멍에다가 나무 꽂냐고요? 그건 참 안 하더라. 고질라 대 콩의 컬트 포인트, 괴수 영화, 스토리는 아침 드라마, 그리고 팬들에겐 무릉도원. 여기가 무릉도원이야. 앞선 VS 영화들이 막장, B급, 말도 안 되는 조합이었다면 이번엔 살짝 다른 결의 작품입니다. DC 코믹스의 양대산맥, 슈퍼맨과 배트맨의 격돌 아닌 격돌을 다룬 영화. 잭 스나이더 감독의 작품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 사실 이 영화가 좀 더 서사가 보강된 감독판이 있거든요. 이후에 나오기도 했고 완전판의 개념이다 보니 그걸 기준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슈퍼맨의 메트로폴리스 전투로 수많은 민간인이 죽고 그걸 본 배트맨은 분노에 휩싸입니다. 지금은 선의 편에 서 있지만 언제든 그가 마음을 돌린다면 세상은 파멸이다. 그를 막아야 한다. 그때부터 배트맨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뭐든 해볼 거라고 단련을 해요. 하지만 슈퍼맨의 입장에선 그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왜 우리가 싸워? 둘 사이의 갈등과 여러 인물들의 개입으로 인하여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은 깊어져만 가는데, 일단 이 작품은 기본적인 골조가 되는 코믹스가 있죠. 수많은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전설적인 작품 배트맨 다크나이트 리턴즈.
물론 여러 설정들이 다르게 나오긴 합니다만 둘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인물의 심리 묘사라든지 꽤나 닮아있는 구석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가 나오기 전부터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은 진짜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왜 마지막에 엄마 이름을 지금 다시 봐도 영화 괜찮거든요. 근데 막판에 그런 이상한 물론 다 어른들의 뜻이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서 소개한 영화들에 비해선 이야기가 볼만 아니야 그렇게도 말 못하겠어. 왜 이렇게 칭찬하고 싶은데 다들 나서 하나씩은 빠져있냐. 아우. 저는 좋아합니다. 배트맨을 너무 좋아하기에 좋아해야 합니다. 예, 그런 겁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의 컬트 포인트 히어로 영화 DC 코믹스 그리고 잊지 않겠다 마사. 자, 지금까지 살펴본 VS 영화들 어떠셨나요? 프레디랑 제이슨은 이런 거 좀 자주 나오면 좋겠고 사다코랑 카야코는 이제 그만 좀 하고 에일리언이랑 프레데터는 그래도 길티 플레저. 고질라랑 콩은 앞으로도 나올 영화가 좀 많은 것 같고 배트맨이랑 슈퍼맨은 제임스 건 화이팅. 뭔가 작품마다 구멍이 많아서 별로인가 싶다가도 또 돌아서고 나면 생각나는 동네 정 많은 바보형 같은 느낌의 작품들이었습니다. 결국 팬들이 원하고 또 장사가 되니까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 건데 이제는 나온다는 것에만 의미를 담지 말고 완성도를 조금만, 많이도 아니야, 진짜 조금만 신경 써서 나온다면 쭉쭉 빨아줄 수 있는 영화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VS 영화가 있다, 안 나온 작품이 있다 하시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알려주신다면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컬트의 세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며 저는 또 새로운 컬트의 세계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오늘 언급은 안 했지만 거기 어디냐, 목버스터 영화 만드는 곳 어사일럼 영화사에 이런 영화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메가샤크, 크로코사우러스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좀 언젠가 다뤄볼까? 목버스터